제주경제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해 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님과 도청 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우리 오영훈 지사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제가 관광협회 말씀을 들어보니까 7월달 관광객이 작년에 비해서 7.5%가 증가됐다 그럽니다. 지사님께서 인센티브 도입이라든지 관광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또 건설이 요즘 어렵습니다. 우리 건설에도 지금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이제 지급해주고 계시고요. 지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민간 우주 산업 전초 기지를 만들기 위한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제주의 신성장 산업의 아주 메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나요? (2025) 제주경제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상공인 여러분을 포함해서 참석해 주신 도민 여러분,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상명대학교 이동진 교수님과 경제 토크쇼 패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민 토론회의 대주제로 새 정부의 출범과 제주의 대응 전략을 선정하였는데, 새 정부의 정책들이 제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여러분 모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새 정부에서는 실용적 시장주의를 내세우며 기본소득과 주 4일제 단계적 도입, AI 100조 투자, 노동법 개정, 상법 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제주 경제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각 정책들에 대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지역 경제도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민 여러분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뜻이 앞으로 제주 경제를 성장시키는 좋은 정책들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양문석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입니다. 이 상공인들을 만날 때는 언제나 좀 떨리는데, 오늘은 그래도 무거운 분위기에서 조금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아닌가 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오전에 저희 대학교에서 행사를 우리 양문석 회장님과 같이 참석을 했는데, 오늘 보여주는 이 제주 하늘의 짙은 파란색, 그리고 녹음이 짙게 깔린 이 산천, 한라산 자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따가 다시 한번 한라산을 더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이동진 교수님께 고마운 말씀드리고, 이케다 요이치 총영사님 참석에도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한국은행 박구도 본부장님과 여러 기관장님들 참석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최근 아까 양문석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행히 7월 들어서 7.5% 7월 평균 관광객 증가 현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생 소비 쿠폰 지급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전국민 여행지원금 제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객의 패턴이
단체 관광의 중심에서 개별 관광으로 바뀌면서 단체 관광에 특화되었던 자영업 분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커졌었는데요.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15인 이상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정책을 설계를 했고, 그래서 15인 이상만 어떤 단체든 함께 오게 되면 동창회든 친목이든 또 노동조합이든 어떤 단체든 함께 오기만 하면 1인당 3만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탐나는 수비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도 시행 한 달여 동안에 하루에 700건, 800건 이상의 문의 전화가 시도하고 있고, 또 많은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민생 소비 쿠폰 제도와 연결된 시너지 효과를 더욱더 크게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까지 이러한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관광산업이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제대로 이어가야 부동산 경기와 또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 건축 인허가 관련 데이터를 보면 최근 2년간에 가장 많은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BIS 경기전망지수라든가 소비자 물가지수 등도 여러 가지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지표 개선이 하반기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원래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3%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욱더 타이트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오늘 또 패널 토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패널 토론 과정에서 저희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경제대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가 함께 경제가 도약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과 열정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지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새 정부의 출범과 제주의 시사점이란 내용으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동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상명대학교의 이동진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경제 정책 방향 성장 전략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도전기사 당선인이 여러 군데 이제 성장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오늘은 특히 이제 제 고향인데다가 고향의 고향 상공인들을 모시고 이런 설명을 드린다고 하니까 좀 부담도 좀 더 많이 되면서도 기분도 또 좀 좋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거는 저희들이 이제 현 정부의 성장의 기저라고 하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진짜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를 비롯해서 한 6, 7명의 이제 경제학자들이 몇 년 동안 고민을 해가면서 좀 전략들을 다듬었었는데요. 이게 다행히 이제 이번 선거 기간에 전략으로 채택이 되면서 이거를 중심으로 선거 운동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정기획원에 들어가면은 위원들에게 3개의 책을 나눠줍니다. 하나가 이제 공약집, 두 번째가 이제 대통령 발표문,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진짜 성장 해설서, 이렇게 3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진짜 성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새 정부의 앞으로의 성장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성장 전략에 맞춰서 만약에 어떤 산업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은 오히려 훨씬 더 이제 나라 측면에서도 좋고 기업 측면에서도 좋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단 한 가지 이제 죄송한 점은
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끝나지 않았다 보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좀 벙벙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상황을 좀 봐야 될 건데요. 이거는 뭐 모두들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저쪽 왼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 성장률인데요. 지난 20년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이제 0%까지 갔으니까요. 이런 그림은 제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다 뒤져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도 되는 수준에서 이 정도로 빠르게 떨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 일본이 비슷하지만 일본은 한꺼번에 팍 떨어지고 갔는데요. 우리는 20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대로 가다 보면은 마이너스 성장이 곧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이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생산성 부분입니다. 보통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노동, 자본, 생산성. 근데 저희들은 생산성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생산성이 어떻게 그 성장해 왔나를 볼 수 있는데요. 2011년 전에는 상당히 빠르게 생산성이 증가하다가 이후로는 거의 정체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도 요거는 이제 2010년 이후에 생산성이 얼마나 변했느냐를 봤더니 우리나라는 마이너스로 세계에서 두 번째,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크게 생산성이 감소한 국가로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성이 감소한 것만이 아니라요, 내용 자체에서 불균형이 너무 심합니다. 제일 왼쪽 그림은요, 산업별로 생산성 증가율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했나를 봤더니 전기전자, 아까 반도체라든지 금융 이런 것들은 막 3%씩 성장을 했는데요. 왼쪽에 금속, 음식, 숙박, 관광하고 관련된 거죠. 문화 및 기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별로 편차가 이렇게 심한 것은 또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 정도로 하지 않고요. 지역별 편차도 굉장히 심합니다. 수도권은요,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비수도권, 특히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생산성이 오히려 감소하거나 생산성이 거의 정체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 그림은요, 요거는 기업의 별로 생산성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통은 중소벤처기업들 이런 분들이 되게 다이나믹하고 생산성을 막 끌어올려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휘발유 엔진의 그런 그 연료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제일 아래쪽이 이제 벤처 신생 중소기업들인데, 예전에는 이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다가 지금은 정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의 증가가 일어나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글로벌 여건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선진국에서는 산업정책이라는 걸 안 했어요. 왜냐면 산업은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왜 정부가 나서느냐, 이렇게 했는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산업정책이 부활했다 그래요. 모든 나라들이 산업정책을 펴고 있는데 특히 기술 이쪽에 굉장히 지금 그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저 오른쪽에 왼쪽 아래에 보시면 미국, 중국, EU, 일본, 인도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엄청난 돈을 들이고 엄청나게 이제 재원을 집중해가면서 산업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AI가 지금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I 그 자체가 이 산업, 중요한 산업이기도 한데요. AI를 도입하는 다른 산업의 생산성도 확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AI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산업의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AI가 지금은 엄청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다음 내용들은 이제 AI에 관련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조금 그 발표가 조금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슬라이드가 좀 많아요.
1시간 정도로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한 25분 정도 내에 이제 발표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이 현재가 이렇습니다. 생산성은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성장률은 추락하고 있고 그리고 생산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산업별, 지역별, 그리고 기업별 편차는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세계는 이미 기술 배권 경쟁에 들어가고 있고 이 복잡한 시기에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의 가장 큰 당면 과제라고 볼 수 있고 저희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반등할 수 있을까? 그 결론은 우리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저는요, 과거에 우리나라한테는 2번의 대도약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 산업화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한강의 기적.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결국은 중진국으로 도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세계는 우리나라 보고 기적이라고 불렀었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빠졌을 때 원래 중진국 함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중진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선진국에 가지 못하고 그냥 바로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그래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모든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외환위기가 났을 때 우리나라도 역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는구나 했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IT혁명, 전국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기인데 전국에 브로드밴드만 깔고 IT혁명, 그래서 IT 기업들 막 띄우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때 엄청난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선진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번의 대도약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위기를 대도약으로 극복한 사례가 있었고 이제 3번째 대도약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3번째 대도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이 성장세를 반등시킬 그럴 만큼의 이거는 단순한 전진 도약 수준이 아니라 과거의 2번과 같은 수준의 큰 대도약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대도약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밑에 이렇게 몇 가지 필요 조건을 얘기했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선진국에는 진입을 했지만 제일 꼴레미에 있어요. 우리 앞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가만히 두면은 아마 세계에서 최초로 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떨어지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진국에서 제일 앞단으로 가서 선두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위치로 가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는 어느 하나의 산업만 잘 돼가지고는 나라 전체가 잘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이나 특정 산업만이 아니라 경제 전 영역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수요 기반 이런 밑에 것들은 조금 더 오늘은 이 주제에서 벗어났으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한 큰 그림은 뭐냐면은 일단 성장이라는 것도 경제는 뭐든지 다 수요와 공급으로 봅니다. 저쪽에 진짜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인데요. 요거는 공급 영역입니다. 공급 영역이라는 건 뭐냐? 생산 능력을 갖춘다는 영역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 능력, 생산성을 올리는 것을 이번에는 핵심 과제로 한다. 그래서 진짜 성장을 틀렸고요. 근데 공급만 있어서는 안 되고 수요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기본 사회, 그다음에 이제 경제 영토 확대라는 것은 우리 수출 기반 강화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성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몇 가지 키워드로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저 위에 써져 있는 것처럼 창조라는 말, 그 다음에 성장 잠재력, 그리고 밑에 있는 파란색에 있는 모두, 저는 이 3가지가 아마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창조의 시대다. 요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진짜 성장 전략의 핵심은 성장 잠재력,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높여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반전시키겠다는 게 목표이고요.
그렇다면 가짜 성장이라는 것도 있었을 건데 가짜 성장은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인위적으로 경제를 올리는 것, 예전에 뭐 빚내서 집 사라든지 4대 강으로 이제 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가짜 성장이라고 보는 거고, 기술 혁신,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저희들은 진짜 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두 번째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여기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은 국민 모두가 혁신과 가치 창출에 참여하고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체감 가능 성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요, 몇 개 전략 산업이 성장하는 것만으로는 경제 전체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이제는 전 산업 영역, 전 지역 영역에서 성장이 이루어져야, 혁신이 이루어져야만 나라 전체의 성장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주로 전략 산업 요거를 키우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두 번째로 모두의 성장 요거를 이제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조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일 위에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린 진짜 성장이 있습니다. 진짜 성장의 비전은 경제산업 대도약이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약은 세 번째, 과거에 두 번이 대도약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반전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 경제를 한번 다시 반전시켜보자, 이런 측면에서 경제산업 대도약을 비전으로 내세웠고요. 그 밑에 보면은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술주도, 지금 기술패권 경쟁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술주도 성장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모두의 성장, 한쪽에서만 일어나는 성장은 안 된다. 모두의 성장이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혁신의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기회의 공정 차원에서 공정한 성장도 세 번째 축으로 넣었습니다. 요 3대 전략을 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될 내용이고, 그에 맞추어서 정책 방향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러면 이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총 이제 5개의 과제를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주도 성장 쪽에서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AI 혁신 생태계 구축, 그리고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뭔지는 뒤에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그리고 모두의 성장 측면에서 보면은 지역 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전 국토가 혁신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 수도권에서만 혁신이 일어나는 것은 안 된다. 라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 밑에는 중소벤처. 결국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이나믹을 만들어내는,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중소벤처기업이다. 여기를 저희들이 키우고 이와 함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도 이루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마지막 5번째가 이제 공정과 상생의 질서 구축,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요, 아까 제가 대도약, 비전을 대도약이라고 했죠. 요 빨간 선으로 보시는 게 아까 우리 성장률 떨어지는 그 곡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목표는 뭐냐면은 요 떨어지는 것을 한번 반전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란 선으로. 이게 바로 이제 잠재 성장률을, 이제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을 올라가는 성장률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대도약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모습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AI 3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순위는 한 7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전략이 달성된다면 우리는 명실공히 AI 3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잠재 성장률 지금은 이제 2%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노력하면 3% 돌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국력은 보통 이제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의 합으로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한 6위에서 9위 정도 보이는데,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를 합친 측면에서 우리는 세계 5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전략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전략 중에 첫 번째가 기술주도 성장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요, 추격형, 모방형이 아니라 창조형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들이 제일 앞에 있는 선진국들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졌을 때는요, 선진국의 기술을 카피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카피하는 걸로는 이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모방형 혁신을 계속 추진한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우리는 선도형으로, 창조형으로 선도형 기술주도로 가겠다. 그래서 맨 앞단에서 경쟁할 수 있겠다. 경쟁하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주도 성장에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게 단적인 예가 어떤 게 있느냐면요. 저희들이 이제 막 전략을 짜면서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AI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챗GPT 이런 것들이 너무 이미 성장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야, 우리나라는 그런 거 만들지 말자. 그냥 챗GPT 가져다가 응용이나 잘하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거로는 절대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공약에 국가대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파운데이션 모델부터 경쟁을 해서 우리가 시장을 개척할 수 있고 충분히 이것이 이제 진짜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단순한 추격형이 아니라 선도형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가끔 이제 요 기술주도 성장에서 우리가 막 뭐 아까 AI 100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정부가 주도해서 이거를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혁신은 정부에서 일어나지 않고 민간에서 일어납니다. 민간이 어떻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줄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기술주도 성장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모두의 성장. 이건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전국 특히 비수도권에서 혁신이 일어나 거기에는 제주도도 당연히 이제 포함되는 것이겠죠. 비수도권에서의 혁신을 어떻게 만들어내실까가 관건이 되었고 두 번째는 중소벤처에서 어떻게 혁신이 일어나서 여기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하나의 축으로 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이제 모두의 성장에서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뭐 공정한 성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아까처럼 실천 과제 쪽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기술주도 성장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 생태계 구축과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그 대통령께서 A부터 E까지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A부터 F까지. 이게 뭐냐면 A는 AI, 그다음 B부터는 바이오, 컨텐츠, 방위 우주, 그 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전통 이제 산업 이렇게 5가지인데요. 그 5가지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보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인데 뭐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풍력 발전 이런 걸로 이미 친환경 에너지에서 선두에 나서고 있는 건데 이걸 단순하게 기후 변화 측면에서 보지 말고 산업 그리고 우리가 육성해야 될 산업 측면에서 보자. 이제 그렇게 들어간 것이 이게 EF가 되는데요. 이것이 한 축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모두의 성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지역과 중소벤처 이거 두 개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몇 분 남았는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요. 나머지들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제주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제가 이거를 딱 오늘 이 섭외를 받고서 제가 솔직히 제주 출신이긴 하지만 지금 이미 떠나온 지 30년이 넘어가지고 제주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 측으로부터 한번 지금 올해 이제 경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좀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보내준 게 있었는데요. 이미 저희 성장 전략에 맞춰서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처럼 이제 기술주도 성장 측면에서 여기 보시면은 AI 혁신 생태계 구축과 미래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이래가지고 쭉 해서 지금 AI 쪽에서도 4가지, 그리고 에너지 전환 산업 업그레이드에서도 이미 4가지에 대해서 이미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내용 자체도 보니까 이제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UAM 상용화 거점 도시 이런 것들을 성공한다면은 아주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디테일한가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주 산업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키운다는데 우주 산업 우리가 디펜스 방위 측면에서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는 산업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이미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이미 제주도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이제 개발 이익 공유라든지 오히려 더 이제 더 확장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한 가지 요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제 공약이 없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의 성장 측면에서 지역 성장 그리고 중소벤처 성장 이 두 가지에서도 이미 이제 추진 중인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내용들은 지금 새로운 정부의 성장 전략과도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 자체적으로 특성을 갖추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앞으로 잘 이제 중앙정부와 융합이 잘 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그 어떤 산업 수준 그리고 제주도의 성장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저기 안 나와 있던 것 중에서 이제 제주도 경제 정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게 우리가 기술주도 성장에서 아까 미래전략 산업의 육성 모임 컨텐츠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 컨텐츠는 관광도 들어갑니다. 관광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관광산업 육성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 정부에서 굉장히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주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부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요인이라는 건 제주도 자체가 우리나라 관광의 메카이기 때문에 관광산업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제주도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방면으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처럼 모두의 성장에서 전 국토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비제주도권에 있는 지방,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에서 관광산업에 관련 뭐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더 심화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제주도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뭐 몇 가지 제가 공약 그 정책 방향들을 보면서 이게는 이제 관광혁신 측면에서 좋은 것들인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뭐 그냥 꼽아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아마 관광산업은 앞으로 상당히 전략적으로 추진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처럼 컨텐츠 쪽에서 예술인, 문화자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정책도 이미 추진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저희 그 새 정부의 철학과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소벤처 이거를 이제 굉장히 강조해 주신 거는 굉장히 저도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중소벤처의 혁신이 아마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청년기업 뭐 창업 지원도 있고요. 혁신 창업 신산업 육성 거점도 있고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 이런 것도 있는데요. 특히 이 세 번째와 관련해서는 아까 그 저기 상공회 수장께서 이번 정부에서 100조 투자, AI 투자도 얘기했지만 그거 외에 국민펀드도 있습니다. 국민펀드라는 것이 국민들에게서 이제 자금들을 모아서 그걸 이제 벤처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엔비디아나 TSMC 같은 그런 어떤 그 큰 기업들을 한번 키워보자 이렇게 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지역 경제, 지역 벤처하고 연결시켜서 추진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자기업 육성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거와도 부합하는 것 같고 요거를 이제 앞으로 뭐 8월 중순 이후에 아마 제대로 안이 나왔을 때는 같이 결합해가면서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서 제가 좀 너무 빠르게 얘기 드린 감은 있는데요.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아무튼 저희 그 새 정부가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제주도 산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해서 더 풍요롭게 되기를 저도 마음껏 기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